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기입니다. 자, 오늘 할 주제는요, 여러분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와 미소 공동위원회 갖고 나오는데 무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이거 제대로 여러분들 이해하면요, 정말로 여러분들 점수 잘 나오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고,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거 끝까지 이해 못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바로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미군정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미군정도 알고는 있습니다. 옛날처럼 우리나라를 다시 식민지로 만든다? 이거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한국에다가 새로운 나라, 자기네들 볼 땐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자기네들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냐. 미국, 소련 이런 나라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당시 45년 12월 달에 국제회의가 열리게 돼요. 그 국제회의가 바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라는 게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먼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삼국이라는 건 누굴 얘기하느냐? 미, 영, 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외상이라는 건 바로 무엇이냐? 외무장관을 얘기를 해요. 수상,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참가한 게 아니야. 정상회담이 아니라 외무장관들이 참가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거 바로 무엇이 있었냐면은 저게 있었죠. 여러분들 카이로 회담. 카이로 회담은 미, 영, 중, 그 다음에 얄타 회담, 미, 영, 소, 포츠담 회담, 미, 영, 소죠. 여기에 누가 갔느냐? 미국 대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영국 대표는 처칠 수상이 갔죠. 그 다음에 누구에서는 여러분들 카이로에서는 카이로에서 중국은 여러분들 장제스가. 그 다음에 그 얄타하고 포츠담에서는 스탈린이 갔어요.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이렇게 대빵끼리 간 거였어요. 하지만 여기는 외무장관 회의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외무장관 회의가 되고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한국 문제도 논의가 됐어요. 국제회의인데. 한국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해 보니까 카이로에서 어느 정도 결정해 놓은 게 있어요. 카이로 회담 여러분들 기억하죠? 바로 뭐가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일본 패망 이후에 즉각적인 게 아니라 적당한 시기, 적당한 절차, 그 적당한 절차를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한국은 이제 몇 가지를 하자라고 합니다. 한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앞으로 미국과 소련이 좀 중심이 돼갖고 움직여달라. 미소 공동위원회. 여러분들 줄여서 쓰겠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 만들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소 공의에서는 자 무엇을 하냐면 조선에다가 자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 앞으로 이 조선 한국을 운영할 임정을 만들어줘라. 근데 임정 수립을 얘기를 하는데 임정 수립하는데 미소공의가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런데 이 임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랑은 전혀 다른 조직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닙니다. 새로 만들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개의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럼 왜 바뀌어 있는데 그거 바뀌어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쓰십니까? 일의 진행 상황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편해서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임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한국은 솔직히 아직까지 독립할 만한 역량이 그렇게 세지가 않다. 그렇다면 미, 영, 중, 소 4개국이 최대 몇 년간의 5년간의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를 해서 좀 보살펴 줄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신탁 통치? 무슨 얘기야?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못하고 미영, 중소 네 나라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간섭하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결정문을 여러분들 좀 보죠. 1.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이로써 조선의 산업, 교통, 농업 발전과 민족의 문화 향상을 도모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 임정 수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임정 수립. 인정 만들어 줄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항이나 아까 두 번째 조항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두 번째 조항을 읽어봅시다. 조선의 임시정부 수립을 실현하며 이에 대한 방침을 강구하기 위하여 미국군 사령부 대표와 소련군 사령부 대표로서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잠깐만. 조선의 임시정부 수립을 실현하며 이에 대한 방침을 강구하기 위하여 임시정부를 실현해주기 위해서 먼저 미국군 사령부 대표와 소련군 사령부 대표로서 공동위원회, 미소공의를. 그렇다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주지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조, 2조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순서는 바뀌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3.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조선 임시정부와 타협한 후 미, 소, 영, 중 정부에 제출하여 최고 5년간의 4개국 조선 신탁 통치에 관한 협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 나라가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 이거 할 것이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신탁 통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국제회의에서 신탁 통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들 미국입니다. 얄타에 되면서 장기간의 신탁 통치를 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여기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도 똑같이 미국은 장기간의 신탁 통치를 얘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소련은 즉각적인 독립을 얘기를 해요. 즉각적인 독립을. 바꿔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아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어요. 조금 이따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이렇게 주장을 했느냐? 당시 아시아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아의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중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45년 8월 15일 승리를 합니다. 근데 중국 내에서도 국민당과 공산당, 국민당은 여러분들 장제스가 이끄는 미국과 가까운 정당, 그에 비해서 공산당은 당연히 소련과 가깝죠. 그런데 당시 미국 측의 정보 보고서에 보면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우면 누가 있냐? 공산당이 이길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다들 국민당이 이길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전혀 뜻밖에도 미국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원래 프랑스의 식민지였다가 프랑스가 약화돼 2차 대전 중에 약화된 일본이 점령을 했었어요. 근데 베트남이 광복을,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서 패망을 하니까 베트남은 광복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 광복을 선언한 핵심인 인물이 바로 호치민이라는 인물이에요. 베트남 공산당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도 빨간색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은 걱정이 됩니다. 한국을 그냥 독립을 승인하면 한국 내에서도 이 빨간색들, 사회주의자의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데 한국도 빨간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렇게 놔둬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관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에 비해서 소련 입장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 상황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놔두면 빨간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인 독립해라. 여러분들 미국도 그다음에 소련도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신탁 통치를 하자 말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뭘 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걸 해주는 나라가 있을 거라는 기대는요, 바보 같은 기대예요. 절대로. 다른 나라는 다 다른 나라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활동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장기간 신탁 통치하자. 근데 소련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즉각적인 독립한다. 그런데 그가 합의 봐갖고 무엇을 하냐면 최대 5년간으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거꾸로 알고 있느냐? 이 당시 동아일보가 오보를 날렸습니다. 동아일보는 뭐라고 했느냐? 미국은 즉각적인 독립을 얘기를 했는데 바로 소련이 장기간의 신탁 통치, 앞뒤를 바꿨습니다. 이걸 얘기했어요. 일부러 그랬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나왔고 그걸 조선일보도 그대로 받아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알려지긴 잘못 알려졌어요. 실제로는 소련이 즉각적인 독립, 미국이 신탁 통치인데 거꾸로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나라 내에서는 발칵 뒤집어지게 돼요. 솔직히 미소공동위원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 임령 빨리 만들어줘라. 근데 신탁 통치는 뭐냐고 난리가 나게 되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어떻게 됐냐. 이게 지역별로 달라집니다. 어느 지역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먼저 북한 지역이 남한 지역. 왜 남한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아직 정식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한, 북한으로 당시에는 칭호가 맞아요. 그래갖고 여기는 아무래도 민족주의자들이 좀 많죠. 그에 비해서 자 북한 지역은 여러분들 뭐가 많습니까? 좌익, 사회주의자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 남한의 우익들은 무엇을 얘기를 했었냐? 처음부터 끝까지 간단하게 합니다. 신탁 통치 절대 안 돼. 반탁 또는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하게 돼. 처음부터 끝까지. 왜? 지금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 지랄하지 마라. 우린 쪽발이 새끼한테 35년간 당한 것도 끔찍하다. 근데 5년 더 채워서 40년으로 가라고? 왜 차라리 100년을 채우라고 그러지? 아니! 차라리 우리의 식민지가 되라고 하지. 우리들더러 식민지가 되라고 하지. 우리는 절대 못 받아들인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완벽한 자주 독립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 북한은요. 처음엔 똑같이 가요.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똑같이 신탁 통치 반대하다가 갑자기 삼상결정, 모스크바 삼상회의, 삼상결정을 지지한다.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북한이 개자식들, 이 나쁜 새끼들. 꼭 그렇진 않아요.
북한 쪽 입장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가 되느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자, 북한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자. 지금 현재 당장 광복을 하고 당장 정부를 만들어준다 해도 우리나라가 그걸 제대로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솔직하게 말하자. 아직 우리는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빨리 지금 급한 건 임시정부 만드는 것까지 해놓고 일단 빨리 나라를 통째로 찾는 것보다도 우리의 능력을 빨리 키우는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히도 이게 무조건 5년이라고 한 게 아니라 최대 5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능력만 빨리 키운다라면 3년이나 1년으로 얼마든지 축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신탁통치 기간을 어떻게 하자. 최소한으로 줄이자. 그렇게 한다면 이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라면 또 이것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죠. 타당성이 있어 보이면 둘 다 타당성이 있어 보이면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대화에 나설 때 쇠파이프, 낫, 곡괭이, 몽둥이 이런 거 왜 들고 나와? 이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네 만회하면서 좌우의 갈등이 아주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심각해지지만 국제사회는요 신경 안 써요. 니네는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가 결정한 거 이미 있어. 뭘 결정했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미소 공의부터 열어야지.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가 돼요. 서울에서 개최가 됩니다. 46년에 개최가 됐는데 미소 공동위원회는 1차가 열렸습니다. 근데 1차 당연히 결렬이. 아니 이거 왜 당연히 결렬이라고 얘기하느냐. 결렬될 수밖에 없어요. 왜? 첫 번째 이유. 미국과 소련은 대화 상대가 아닙니다. 이유는요. 1945년 8월 15일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날이에요. 첫 번째 일본이 망했다. 하나의 전쟁이 끝났다. 2차 대전이 드디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죠? 하지만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날이기도 해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어요. 일명 콜드워. 냉전. 냉전에서 핵심 국가라면 여러분들 당연히 누가 되겠습니까? 미국하고 소련이에요. 미국과 소련은 이제 대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돼. 거기다가 미소 공동위원회에는 3개 나라가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들어가냐? 미국, 소련, 알아요? 또 한 나라 누구? 영국. 영국이 왜 들어가 여기에? 미소 공동위원회. 여기는 한국 대표가 들어가야 돼요. 한국 대표의 선정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한국 대표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거 놓고 싸워요. 왜? 소련은 간단합니다. 한국 대표로서 무슨 색? 빨간색 들어와라. 왜? 자기네 말 잘 듣는 애들. 미국은 아니 파란색 계열은 들어가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미소 공동위원회에 들어간 한국 대표가 앞으로 임정을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 임정이 신탁통치 이후에 한국의 정부 수립과 한국의 발전을 이제 주도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색깔을 이제 살짝 바꿔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에 들어온 한국 대표의 색깔이 임시정부의 색깔을 결정할 것이며 임시정부의 색깔이 신탁통치 이후에 한반도 전체의 색깔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그 색깔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갖고 소련이 먼저 치고 나옵니다. 뭐라고? 미소 공동위원회는 어디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사항이다. 그렇다면 다른 세력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애들이 들어와야죠. 잠깐만.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정을 미소 공동위원회 결정이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애들이 들어와야지. 삼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거 빨간색이죠. 이건 진짜로 빨간색 들어오란 얘기예요. 이 소련 빨갱이 새끼들 말빨이 많이 늘었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지네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미국은 당황하면서 아니야. 미소 공동위원회는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회의다. 비록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한국을 대표할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들어가야 되지. 어디 빨간색만 들어오라고 지랄이야. 이러고 싸우죠. 그러더니 결렬돼 버립니다. 한국 대표의 색깔을 놓고 싸워갖고 결렬돼 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결렬이 되자 이번엔 누가 나섰냐? 이승만. 이승만은 당시 무엇을 만들었냐면 국내에 귀국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귀국을 했어요. 독립촉성 중앙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승만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승만은 무엇을 하느냐? 이 당시에 정읍발언이라는 걸 발표하게 됩니다. 정읍발언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내용 나와 있으니까 교재가 보시면 압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다시 재개되기를 빨리 재개되기를 원하나 재개될 기색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남방만이라도 자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북쪽에서 소련을 물러가도록 소련이 철퇴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이 문장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남한만의 정부 혹은 위원회. 우와, 무엇을 만들자라는 얘기? 남한만의 단독정부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요. 남한만의 단독정부 만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북한 따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분이 나오죠. 누가 거부하냐? 아, 이제 김구 아니야. 여기서 김구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여운형 선생. 여운형 선생 제가 늘상 얘기합니다. 중도 좌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누구도 가시느냐? 김규식 선생님. 김규식 선생님도 중도 우파 계열이에요. 이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뭔 소리들 하는 거냐?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광복을 맞이했는데 지금 뭐 빨간색 따로 파란색 따로 남한 따로 북한 따로 이렇게 가자라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다 필요 없다. 그냥 어떻게 합치자. 자, 좌우 합작. 한 나라를 만들어야지 좌판이 우판이 이런 거 필요 없다. 좌우 합작. 위원회 만들겠다 했고 좌우 합작 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갖고 여기에는 누가 들어오냐? 여러분들, 자 여운형 선생이 이끄는 여운형 선생들 따르는 좌파들이 일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우파들 들어와요. 그리고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한국민주당, 한민당이라고 알죠? 지주도 만드는 거 한민당도 여기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무엇이 되느냐? 미군 정도 지지해줘요. 미군 정도 이걸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좌우합작위원회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진통 끝에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게 발표가 돼요. 이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가 되는데 이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자 각계각층에서 난리가 나면서 이게 다 박살나게 됩니다. 아니 왜요? 좌우합작 7원칙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부분을 보통 일반적으로는 좀 어렵게 내시진 않아요. 근데 어렵게 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제가 7원칙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4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1.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삼상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정 수립할 것. 자, 임정 수립을 얘기를 합니다. 임시정부 빨리 수립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 없어요.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 자, 미소공이 빨리 만들어라.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찬탁이니 반탁이니 이런 투쟁 안 할 테니까 빨리빨리 진행하자. 미소공이 만들고 빨리 임정 만들고 우리 능력 빨리 키울 테니까 진행하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3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냐? 토지 개혁에 있어서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분여하며 잠깐 이게 무슨 얘기냐? 토지 개혁에서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하면 자, 토지를 어쨌든 몰수해서 어떻게 하자?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주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누가 반대할까? 여러분들 당연히 한민당이 반대합니다. 왜? 한국민주당 여러분들 친일파 지주 출신들이 많다고 했죠? 이건 지 땅 뺏겠다고 하니까 지금 뭔 소리요? 내 땅을 왜 뺏어? 난 못 내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회주의 세력은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사회주의 세력은 무상으로 분야 땅 나눠준대 찬성했죠. 아니요. 사회주의 계열 반대예요. 사회주의 계열 이걸 반대를 많이 합니다.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반대하신 분들 많고요. 왜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뭘 얘기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잠깐만. 땅을 나눠준다라는 건 이해를 했는데 잠깐 어떻게 몰수한다고?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잠깐. 유조건 몰수하고 체감 매상은 뭐니? 이건 돈을 주고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난리가 나죠. 뭐라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저 친일파 지주 새끼들은 일제시대 내내 쪽발이 총독부에 빌붙어 갖고 무엇을 한 거냐? 땅 뺏어 먹은 거죠. 우리 민족을 수탈해 먹은 개새끼들이다. 근데 그놈들의 땅을 우리가 되찾아오는 것인데 그걸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는 모든 땅을 다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분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세력은. 그러다 보니까 한민당도 반대하고 사회주의 세력도 반대합니다. 자, 이 둘의 반대는 똑같은 반대는 반대인데 정반대 이유로 반대하는 거죠. 무슨 얘기야? 똑같은 반대는 반대인데 한민당은 땅을 못 내놓는다. 내 땅 왜 내놔? 못 내놔! 이러는 거고 사회주의 세력은 모든 땅을 몰수해서 무상으로 분유하라는 얘기가 반대 이유로 반대하는 거죠. 자, 똑같은 반대는 반대인데 반대 이유로 반대한다. 반대. 그 네 가지의 반대가 반복되는 뜻이 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게 이해가 됐으면 이 문장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는 본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를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의 결정하여 실시하게 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 청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반대할까? 한민당 계열 반대합니다. 당연히 반대죠. 지금 뭔 소리야. 한민당에는 친일파 지주도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날 죽이는 법을 나더러 만들라고. 왜? 한민당 자살법이라고 그러지. 난 못 만들어. 이거 난 못해. 이러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독립운동가 계열. 독립운동 계열은 또 반대합니다. 민족주의건 사회주의건. 왜요? 지금 뭐 하자라니? 지금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는 본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하요? 뭔 소리야?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친일파 청산? 저 친일파 지주 새끼들은 이미 돈도 많아서 공부도 많이 해서 머리도 좋아. 그 새끼들은 이미 머리까지 좋아갖고 도망갈 궁리 온갖 걸로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 현재 입법기구가 있지도 않는데 입법기구를 만들면 거기다 제안해서 입법기구에서 심의 의견 언제 하자고? 당장 패죽여야지. 저 친일파 놈들은 지금 당장 끌어내서 지금 당장 처벌해야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한민당과 독립운동가 계열이 자 똑같은 반대는 반대인데 반대 이유로 반대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항들이 3조하고 4조에서 충돌을 빚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한민당 사회주의 계열 상당수가 여기서 나가버립니다. 민족주의 계열 상당수도 나가버려요. 한민당도 나갑니다. 미군정도 지지를 철회합니다. 사실상 여운형 선생 혼자 남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제대로 되지도 못했고 사실상 실패 수순을 밟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당시 누구? 자, 여러분들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여러분들 김구, 이승만 이거 참여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참여할 수는 있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고 조건부를 걸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사실상 이들은 불참합니다. 그 다음이 사회주의 계열에서도 북한의 김일성이 북한 장악하고 있던 김일성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남한에 있었던 것도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적자라고 하는 박헌영 이들 모두 다 좌우합작위원회 어차피 얘네들은 북쪽에 있는 애들은 상관도 없지만 불참이에요. 원래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죠. 김구, 이승만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이러다가 결국 없어져 버리니까 참여를 안 하고 말아요. 이러면서 결국 깨지는데 어떻게 됐느냐. 자, 이 상황에서 2차 미소공의가 열립니다. 2차 미소공의가 열리지만 2차 미소공의도 결국 결렬. 그리고 혼자 좌우합작위원회를 지키시던 여운형 선생마저도 암살당하시면서 결국 좌우합작위원회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조심해서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1차 미소공이 열렸다. 하지만 결렬되자 이승만이 정읍 발언한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반대해갖고 여운형, 김규식이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사실상 실패. 그리고 2차 미소공이 열렸지만 이것도 실패.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순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이게 정리가 되셨다면 이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죠.
다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그러면 1945년 12월 말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이 모스크바에 모여 한국 문제를 결의하였다. 모스크바에서 한국 문제를 결의했다라고 그랬어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되겠죠. 외무장관들이 모였으니까. 자, 한반도에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임정수립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 5년 기한으로 미, 영, 소, 중국 4개국의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조선인 정당 중 3국 외상회의 결정사항을 지지하는 정당만 참여시킨다. 이거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이 아니라 미소공의, 1차 미소공의에서 소련이 주장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상관없죠.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감시하려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한다라고 한 건 이제 다음에 배울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맞는 건 1번의 기억, 니은이 되죠.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봅니다. 다음 원칙을 발표한 단체는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삼성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미소 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할 것. 토지 개혁에 있어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등으로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할 것.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는 본 합작위원회에서 제안한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의 결정.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어디서? 좌우 합작위원회의 좌우 합작 7원칙이죠. 그러다 보니까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리라.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한 번 더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